자, 오늘은 현재 리플에 대한 현 상태에 대해서 같이 분석을 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오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자, 보시면 MVRV 레이티오 180D라고 되어 있죠. MVRV 레이티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기영 대표가 얘기를 하기를 세력들의 평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180D라고 하는 것은 이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6개월간 매집해왔던 세력들의 단가를 이 지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세히 보시게 되시면 7월 달에 리플이 폭발적으로 급등했던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리고 이 자세히 보시면 수평선이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 10%가 보이실 거예요. 현재 이 상태 구간 안에서 현재 6개월간 매집해왔던 세력들이 평균적으로 10% 이상 수익 중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수평선과 이 꿈틀거리는 빨간 선이 보이실 거예요. 이 빨간 선의 교차 지점 있죠. 자, 보시면 이 교차 지점 보이신가요? 이 교차 지점의 가격이 바로 그들의 평균 매입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7월 달에도 이렇게 이 평단을 돌파하자마자 이런 큰 급등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반대로 이 이탈했을 때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떤가요? 이탈했던 지점이 바로 이 구간이었습니다. 이 자리였어요. 적어도 이 자리를 이탈했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자리를 보통 이탈하고 나서부터는 당연히 하락 추세로 이어지게 되면서 현재까지도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표를 활용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건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잖아요. 매수를 할 때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런 교차 지점들, 그러니까 세력들의 평단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는 충분히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반대로 매도 타점을 잡을 때도 물론 고점에선 잡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추세가 끊기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 이 자리가 이탈을 했을 때는 정리를 하는 거예요. 왜? 세력들의 평단 자체를 이탈했기 때문에 하락 추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매수는 여기서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신다면 투자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때뿐만 아니라 2024년도에도 급등했을 당시에도 보시면 어떤가요? 세력들의 평단 넘어간 순간부터 해서 급등세가 나오게 되고요. 이탈하는 순간부터 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런 세력의 평단을 넘어가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고, 이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돌파한 순간부터 해서 강세를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단순하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어떤가요? 아직까지는 그들의 평단 자체를 넘어가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 안에서는 보통 매집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돼요. 그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전에도 제 구독자분들 이제 몇 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거래소의 이출금량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출금량이 급증하고 있다. 자, 보시면 이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밑에 내려가게 되면 거래소의 출금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위쪽에 해당된다는 건 뭐예요? 거래소로 입금되고 있는 물량이 많구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업비트에다가 리플을 보관을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갑에다가 보관하고 계신다라고 해볼게요. 지갑에서도 거래가 되겠지만 지갑 자체 거래량 자체가 너무나도 이렇게 적기 때문에 사실 거래가 많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갑에다 가만 놔두면 물량을 매도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업비트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업비트가 뭡니까? 바로 거래소잖아요. 그쵸? 거래소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기 위해선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체를 시켜야 돼요. 그럴 때 입금량이 증가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이 초록색깔 봉이라는 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 특징들을 같이 보시게 되시면 2025년 7월 달에 크게 급등하기 전에 출금량이 늘어나게 되죠. 매집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조정 구간에서 매집, 상승이 나와줬을 때 정리해가는 흐름들, 그리고 급등 나와줬을 때 정리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와서 보시면 어떤가요? 아직까지도 출금량이 크게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말인즉슨 뭡니까? 매집의 의미예요. 그래서 현재 6개월간 매집해왔던 세력들의 평단 자체가 밑에 있고 현재 손실 중이긴 하지만서도 계속해서 매집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느 구간에서부터 제대로 된 폭발적인 급등이라는 게 만들어질까요? 물론 현재 위치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쵸? 근데 이런 폭발적인 급등, 50%, 70%, 100% 정도의 급등이라는 것은 결국 이 위치들 6개월간 매집해왔던 세력의 단가를 넘어간 순간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이고요. 이 자리를 돌파를 했을 때
그때부터 40~50% 급등이 나오는구나 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쉽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조그만 등락 별로 의미 없다. 가장 중요한 거는 현 세력들의 평균 매입가를 돌파를 했을 때 그때부터 폭발적인 급등이 나온다. 그 자리가 어딘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마이너스 15.89%예요. 그쵸? 이거를 현재가에 대입을 해서 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15.89%. 대략적으로 따졌을 때 3,600원대가 되는 겁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보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 리플만 해당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보신 리플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지금 특히나 리플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리플 자체는 보셨을 때 항상 탄력이 붙으면 20~30%씩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주지만 탄력이 붙지 않고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한번 시작이 되면 그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정말 계속 정말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계속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리플을 주로 매매하시는 투자자분들, 제 구독자방 안에 계신 분들이 다 리플 들고 계시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단타를 많이 하세요. 그동안 리플이 올라가는 동안 안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좋은 단타 시장이 찾아왔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단타를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아까 봤던 거는 뭐예요? 이런 중장기적인 흐름들. 우리가 단타를 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뭐가 있을까요? 이런 단기적인 흐름들. MVRB 180D가 아니라 30D라는 게 있게 됩니다. 이 30D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그쵸? 대표적으로 최근에 정말 크게 급등했던 코인이 이 버추어 프로토콜이에요. 이 버추어 프로토콜도 어떤가요? 자, 이 리얼라이즈드 캡이라고 보이시죠? 자, 3에서 6개월 사이에 매집해왔던 세력의 흐름입니다. 이때부터 물량을 매집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매도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평단 자체가 어디죠? 바로 여기. 교차 지점 보이시죠? 여기의 가격이에요. 이 자리의 가격이 아니라 여기의 가격이에요. 이 자리가 얼마일까요? 자, 이 자리가 바로 1월 1일 날 이때였습니다. 1,100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제가 버추어 프로토콜 나가면서 렌더 토큰도 같이 나갔죠. MVRB 30D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렌더 토큰도 1970원 이하로 여러분들께 나갔던 거고요. 그리고 얼마까지 갔어요? 자, 1970원이면 여기입니다. 90% 넘게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쵸? 이렇게 크게 급등하는 코인들은요,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시다시피, 이런 매집이라는 게 확보되어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의 평단을 넘어갔을 때부터 급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현재 이 지표는 꼭 확인을 해야 돼요.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리플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현재는 좀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매집 자체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게 됐냐면 10월 달부터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렇죠? 단기 세력들의 흐름들을 쭉 보시게 되시면 결국에는 이런 흐름들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정 구간에서 매집, 급등하게 되면서 물량을 정리하는 흐름들. 현재 역시나 조정 구간에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급등했던 코인 또 뭐 있죠? 폴리곤도 마찬가지예요. 폴리곤도 똑같죠. 최근 물량들 11월 달부터 물량 모아가다가 급등하게 되면서 그 전에 한 번 더 모으고 이번에 급등 나오자마자 물량 던지는 흐름들. 그럼 우리는 어디서 매수해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어려우실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올라갈 만한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늦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체크하고 보고 있는 코인 한 3개가 있거든요. 그 3개를 하나씩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단타로 수익을 크게 보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코인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비중 조절이라든지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이런 것들 철저하게 관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자방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구독자방에 글 아침에 올라오는 걸 꼭 체크해서 봐주시기 바라고 제 고정 댓글란에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는데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소통방 닉네임 여러분들 이제 참여하실 때 닉네임 있잖아요. 그거 똑같이 입력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따로 연락을 드려서 이렇게 구독자방 링크를 전달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링크 전달 드리면 그거 받고 들어오셔가지고 이번에 들어갈 이 폴리곤, 버추어 프로토콜, 렌더 토큰과 같은 이런 코인들 추천을 드릴 거니까 그 코인은 꼭 놓치지 마시고 올라갔다라고 해서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타점 잡아드립니다. 저번 렌더 토큰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매수 못 하셔가지고 추격 매수하려고 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다시 내려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잡아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놓치셨다고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보고 다시 타점 잡아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또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내용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CPI 발표가 되잖아요. 이것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CPI, 자, 매크로 지표가 또 리플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인데 CPI가 높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라고 해서 현재 보시는 것은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의 물가 데이터예요. 11월 28일, 12월 달치는 3.37%. 이게 지금 뭐 여기보다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는데, 문제는 12월 달치를 보셨을 때 어떤가요? 2.4% 대폭 하락을 보여줬죠. 둔화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CPI 발표 이후에 뭐 시장이 크게 떨어지거나 뭐 시장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창에 말씀을 해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좀 준비를 해왔는데 좀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